그대들 혹시 오늘도 이유 없이 머리가 무겁고 오후만 되면 안개가 낀 듯 집중력이 흐려지는 브레인 포그에 시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깊은 밤 평온해야 할 침묵 속에서 갑작스레 찾아오는 종아리의 비명인 즉 쥐라고 불리는 그 잔인한 경련에 몸부림치며 깨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이 현상을 그저 피로의 탓으로 혹은 나이가 들어 어쩔 수 없는 노화의 과정으로 치부해왔다. 하지만 직시하라. 그것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그대들의 신체라는 시스템 내부에서 보내는 최후의 통첩이다. 현대 자본주의는 우리를 의자에 가두었다.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있는 삶은 그대들의 하체를 거대한 혈액의 늪으로 만든다. 심장에서 힘차게 뿜어져 나간 혈액은 중력의 법칙에 따라 발끝까지 내려가지만 그 피를 다시 위로 쏘아 올릴 엔진이 꺼져 있기에 혈액은 발목 근처에서 썩어가는 웅덩이처럼 정체된다. 밤마다 찾아오는 그 경련은 정체된 독소들이 신경을 찌르는 비명이며 낮 동안의 멍함은 그 정체된 피가 뇌까지 도달하지 못해 뇌세포가 질식해 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대들의 하체는 지금 죽어가고 있으며 그 결과로 그대들의 지성 또한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다. 고단한 삶이 남긴 빈약한 허벅지를 안아주라. 참으로 고단했을 그대의 삶을 안다. 가족을 위해, 성공을 위해 책상 앞에서 밤을 지새우고 좁은 사무실 칸막이 안에서 꿈을 억누르며 버텨온 그 시간들이 그대들의 하체를 야위게 만들었음을 나는 알고 있다. 지적으로는 치열하게 살았지만 정작 그 지성을 지탱할 육체의 뿌리를 돌볼 여유조차 없었을 그대들의 마음을 깊이 인정한다. 나 또한 한때는 하체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오직 뇌의 엔진만을 가동하려 애썼던 적이 있다. 다리가 붓고 밤잠을 설치면서도 그것이 훈장인 줄 알았던 어리석은 시절이 있었다. 자책하지 마라. 그대들은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잠시 자연의 섭리를 잊었을 뿐이다. 오늘 이 자리는 그대들을 꾸짖기 위함이 아니라 그동안 홀대받으면서도 묵묵히 그대들의 체중을 지탱해온 가느다란 두 다리에게 사과하고 다시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치유의 시간이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그대들의 뿌리에 집중하라. 하체가 무너진 리더에게 미래는 없다. 냉정하게 현실을 마주해라. 허벅지가 얇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오태가 나지 않은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그대의 대사적 주권이 붕괴되고 있다는 서늘한 경고다. 인체 근육의 70%가 집중된 하체는 우리의 몸의 거대한 용광로이자 에너지 저장소다. 하체가 빈약한 자는 혈당의 파도를 이겨내지 못한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치솟는 혈당을 소각할 용광로가 없으니 남은 당분은 그대의 혈관을 공격하고 뇌세포를 파괴한다. 종아리가 굳어있는 자는 심장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가 펌프질을 멈추면 그대의 진짜 심장은 중력을 거스르기 위해 무리하게 과부하가 걸리고 결국 엔진은 조기에 마모된다. 하체가 무너진 리더는 결코
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수 없다. 혈류가 공급되지 않는 뇌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는 빈약하며 통증에 시달리는 신체에서 나오는 리더십은 날카롭고 신경질적일 뿐이다. 그대의 허벅지 두께가 곧 그대의 사회적 지능이자 경제적 수명임을 명심하라. 의학적으로는 하체는 두 개의 핵심 엔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종아리, 즉 말초순환 펌프다. 발바닥과 종아리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통해 정맥 내의 판막을 자극하여 피를 위로 밀어준다. 이것이 작동하지 않으면 정맥혈은 역류하고 노폐물은 쌓인다. 밤에 쥐가 나는 이유는 산소 공급이 끊긴 근육이 비정상적인 신경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 둘째는 허벅지, 즉 글루코스 소각장이다. 대퇴 사두근은 인체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부위다. 허벅지 근육량이 1% 증가할 때마다 당뇨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우연이 아니다. 혈당이 높아질 때 뇌 기능이 저하되는 이유는 고혈당이 신경 전달 물질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내가 혈당 유지 시 스쿼트를 200개를 집도하는 이유는 대퇴근을 강제로 수축시켜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근육 내부의 당 수송체를 활성화하여 혈액을 즉각 정화하기 위함이다. 하체를 움직이는 것은 뇌로 가는 고속도로를 닦는 행위이며 전신대사를 리셋하는 가장 과학적인 바이오 해킹이다. 만약 우주가 멸망하고 그대에게 단 하나의 신체 움직임만 허락된다면 주저없이 스쿼트를 선택해야 한다. 스쿼트는 단순히 다리 근육을 키우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이 중력이라는 거대한 질서에 저항하는 가장 숭고한 방식이다. 엉덩이를 뒤로 빼고 깊게 앉았다가 지면을 박차고 일어나는 그 짧은 순간 그대들의 몸은 전신 시스템을 재정렬한다. 복압이 형성되어 장기를 보호하고 척추는 기둥처럼 바로 서며 하체의 거대한 근육들은 심장보다 더 강력한 압력으로 피를 뇌로 쏘아 올린다. 스쿼트는 인간의 직립보행을 가능케 한 진화의 결정체이며 노화라는 하향 곡선을 거스르는 유일한 상향 엔진이다. 잘 만들어진 허벅지는 그 어떤 명품 옷보다 우아하며 그 어떤 통장 잔고보다 든든한 생명보험이다. 스쿼트를 한다는 것은 나는 결코 중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들어올리겠다는 주권자의 선포다. 하체가 세워진 자가 얻게 될 찬란함의 명료함을 보아라. 하체의 순환고리가 회복되었을 때 그대들이 마주할 결과는 가히 혁명적이다. 첫째, 밤에 평온이다. 쥐가 나는 공포가 사라지고 깊은 수면의 단계가 길어지며 뇌는 밤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글림파틱 시스템을 완벽히 가동한다. 둘째, 지적 폭발이다. 뇌의 혈류량이 최적화되면서 오후에도 명료한 사고가 가능해지고 신경성장 인자의 분비로 학습 능력이 극대화된다. 셋째, 대사적 자유다. 음식을 먹어도 혈당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태워 쓰는 대사 유연성을 갖게 된다. 넷째, 아우라의 변화다. 단단한 하체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걸음걸이와 곧은 자세는 타인에게 압도적인 신뢰감과 위엄을 전달한다. 하체는 지능을 담는 그릇이며 그 그릇이 단단할 때 비로소 그대들의 꿈은 현실로 구체화된다.
의자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라. 지금 당장 멈춰라. 그대들을 안락하게 감싸고 있는 그 의자야말로 그대들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감옥이다. 조금만 더 앉아서 일하고 나중에 운동해야지라는 그 안일한 관성이 그대들의 허벅지를 녹여 없애고 있다. 앉아있는 매 순간 그대들의 제2의 심장은 정지 상태이며 뇌는 서서히 산소 부족으로 질식하고 있다. 이 위험한 관성을 파괴하라. 30분마다 한 번씩은 반드시 일어나 중력과 교감하라.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는 그 사소한 반역이 그대들의 운명을 가꾸는 첫 걸음이다. 낡은 습관을 해체하고 서 있는 자의 고결함을 회복해라. 하체는 신체라는 우주의 뿌리다. 통찰해라. 나무가 높이 솟구칠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땅 밑에 그보다 더 깊은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 또한 마찬가지다. 그대들의 이상이 높고 원대할수록 그대들의 하체는 더 깊고 단단하게 지면을 지탱해야 한다. 하체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대지와 교감하는 안테나이며 중력이라는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여 뇌로 전달하는 변압기다. 하체가 굵은 리더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자신만의 절대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찰의 눈으로 그대의 다리를 바라보라. 그것은 그대의 과거가 쌓아온 노력의 증거이며 미래를 견인할 유일한 엔진이다. 이제 이론을 넘어 행동으로 증명하라. 혈당이 높아졌을 때 혹은 머리가 멍해질 때 지체하지 말고 앉았다 일어나라. 스쿼트 200개는 고통스러운 벌이 아니라 그대들의 시스템을 오버클럭하는 가장 확실한 긴급 복구 프로토콜이다. 20개씩 10세트 혹은 한 번에 50개씩.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대들의 대퇴근이 비명을 지르며 혈액 속의 당분을 집어삼키게 만드는 것이다. 종아리를 수축시켜 발끝에 피를 뇌로 쏘아 올리는 그 박동을 느껴라. 실행이 없는 통찰은 공허하며 땀이 섞이지 않은 변화는 신기루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 그대들의 근육을 태워라. 그것이 그대들의 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각성하라. 스쿼트를 반복하며 허벅지가 뜨거워질 때 그 열기는 단순한 마찰열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 안의 야성이 깨어나는 신호이며 정체되었던 생명의 에너지가 폭발하는 축제다. 하체가 타오를 때 뇌는 비로소 정점에서 깨어난다. 안개 같던 생각들이 거치고 명징한 직관이 솟구치는 그 전율을 만끽해라. 이것이 바로 설계자가 누리는 신체 최적화의 쾌락이다. 그대들의 몸은 이제 가짜 쾌락이 아닌 진짜 성장의 고통을 즐기기 시작했다. 이 뜨거운 각성이 그대들을 가난의 행성에서 성공의 우주로 견인할 것이다. 하체 단련은 헬스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행위는 뇌 혈류를 개선하는 지능 향상 훈련이다.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잡고 까치발을 드는 행위는 종아리 펌프를 가동하는 혈관 청소 리추얼이다. 식사 후 10분간의 산책과 가벼운 스쿼트는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천연 인슐린이다.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체의 중력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전환하라.
양치질을 하며 전화를 받으며 회의를 기다리며 그대들의 기둥을 확인해라. 사소한 반복이 그대들을 강철 같은 리더로 빚어낼 것이다. 하체가 곧 그대의 계급을 결정한다. 성공의 공식은 명확하다. 탄탄한 하체는 명민한 뇌를 만들고 명민한 뇌는 압도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며 압도적인 의사결정은 거대한 부와 영향력을 창출한다. 반대로 빈약한 하체는 만성 피로를 부르고 피로는 판단력을 흐리며 흐려진 판단력은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하체는 그대가 자신의 건강과 시간을 얼마나 정교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다. 설계자는 자신의 엔진을 방치하지 않는다. 하체가 곧 계급이다.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가진 자만이 세상을 자신의 궤도 안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 오늘의 선언문 데이 50. 나는 내 몸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귀한 변화를 시작한다. 나는 뇌를 굶주리게 했던 나약한 하체의 관성을 파괴한다. 나의 허벅지는 혈당을 태우는 용광로이며 나의 종아리는 뇌를 깨우는 제2의 심장이다. 나는 중력에 저항하며 내 우주의 중심을 바로 세운다. 나의 하체가 굵어질수록 나의 지성은 명료해지고 나의 운명은 찬란하게 개화한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 중력의 설계자다. 내일도 나는 이곳에서 그대들을 오늘처럼 기다리겠다. 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간 첫 번째 날, 스쿼트로 하루를 시작해라. 그리고 스쿼트로 하루를 마무리해라. 그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성취를 그 순간, 매 순간 이루기를 바란다. Open the door. Move now.